세팅을 지금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안 해놔가지고 일단 교재론 RPM 확통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교재 자체 교재로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 10문제씩은 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 그러니까 10문제씩을 보고 너희가 그래도 했던 거를 점검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그냥 바로 진도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그치? 진도 바로 나가게끔 하자. 앞에 부분은 어차피 너희가 수학하에서 그 고1 과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긴 해 지금 그치? 근데 일단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넘어가자. 어차피 이게 뭐 경우의 수를 잘 해야 확률과 통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크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확률 파트를 할 거 아니야. 확률 파트 그치? 확률 파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통계 파트 그치? 통계 파트를 진행할 거거든 지금 그치?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확률 파트가 더 어려워. 너희가 이제 통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통계보다는 확률이 더 어렵다 실제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통계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해. 근데 이 통계 파트는 너희가 언제 했냐면 중2, 중3 때 다 했어. 그때 했던 게 뭐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잖아.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통계 파트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평균,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걸.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 파트는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특별히 너희가 기호 자체나 아니면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디 파트가 어렵냐면 확률 파트가 어려워. 근데 이 확률 파트를 기본이 이제 결국은 또 뭐가 나와 여기서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그냥 단순한 순열, 그 다음에 단순한 조합을 배웠었지.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너희 이제 그 개별 이 교재, 그치? 개별 단원으로서는 이제 어떤 단원부터 나오냐면 원순열부터 나와. 알겠니? 거기 보면은 거기는 없겠다. 너희 책에는 지금 안 나와있지. 그래서 순열에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원순열,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뭐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 조합도 마찬가지. 뭐 중복조합, 그 다음에 그치 중복조합을 일단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거기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너희 RPM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여기 파트를 조금 집중을 할게. 경우의 수의 파트에서 순열과 조합 있잖아. 순열과 조합.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부분. 1학년 때 했던 부분을 조금 복습할게. 다 기억나냐, 거기? 기억나나? 그래도 기호 자체는 기억나잖아. 기호 자체는 기억날걸?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할게, 선생님이. 자, 오늘 또 첫 시간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너희는 이게 지금, 내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능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신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학교마다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수는 있긴 해. 근데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할 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능 기출 모의고사도 한 4회 정도를 집어넣거든, 범위에, 진도에.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보는 걸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너희가 확통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 지금 거의 문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올해 그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해서 수능을 봤던 학생들이 약간 손해보는 게 있어, 지금. 그런 말 들어봤지? 안 들어봤나?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에 비해서 등급이 조금 안 나오고 있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거의 만점을 맞아야지 어떻게 보면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하고 약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확통이
그러니까 이게 쉽긴 한데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근데 100점 맞기에는 약간 애매한 과목이네 이게. 왜냐면 어렵게 내면 엄청 어렵거든. 그렇지 않나?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면 진짜 못 풀어 문제를.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1학년 때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RPM 정도? RPM 정도면 이게 이제 뭐 학교 내신 대비 정도는 가능하겠지. 여기다가 이제 더 기출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풀어보면, 그치? 일단은 지금 뭐야? 호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만 생각하는 건가? 아니. 수능까지 생각하는 거지. 그치? 수능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회도 마찬가지잖아. 학교 내신이 지금 고3 3학년 1학기인가? 저희 학교 대신 2학년 때 했어요. 아, 2학년 했어? 아, 그러면 확동을 지금 거의 다 한 번에 끝까지? 네. 아, 근데 다시 번복하는 거야, 지금? 그렇구나. 그럼 지윤이는 처음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처음인 거지? 그다음에 호준이는 그래도 한 번 정도 했고, 그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다 까먹었어? 거기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일단 한번 읽어보게. 책을 정리하자. 책을 정리하면, 일단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나와. 오늘 책 시간이 됐죠? 천천히 할게. 자,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수를 세는 거야. 그치? 그럼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수를 세는 거지. 근데 그 수를 세는 방법에 두 가지가 이제 뭐냐면 양대산맥이야, 양대산맥. 경우의 수, 즉 수를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쓸 때 우리가 어떤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한번 했으니까 1학년 때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수를 세는 방법에는 합의 법칙과 그치? 일단은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야. 고배 법칙.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다.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떨 때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 고배 법칙을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어떨 때는 합의 법칙을 쓰고 어떨 때는 고배 법칙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보면은 뭐 사건이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한 거야. 읽어봐야 돼 거기서. 뭐 읽어보면 되니까 뭐 사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는 거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빠짐없이 구하기 위해서 뭐 수용도를 구한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쓸 때는 어때야 돼? 중복되지 않고, 그 다음에 빠짐없이. 그치? 이렇게 세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과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분류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분류의 법칙.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는 있잖아. 또는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런 가지수를 구하라 할 때 우리가 더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그치? 근데 이제 케이스를 분류한다고 해서 분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C는 이제 오히려 이 합의 법칙이 더 중요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하기 위해서 확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 즉 케이스를 분류를 잘 하는 사람이 확률을 잘할 수밖에 없어. 이게 어려워, 실제로. 고배 법칙은 굉장히 쉬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의 법칙.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빠짐없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개념 두 번째 보면 나와 있지? 여기서 보면은 사건 A와 B에 대해서 각각 일어나는 경우 수가 mn일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n 플러스 n까지 이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
그치?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일단 합의 법칙의 기준이 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됐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 그냥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로 간다고 생각해볼까? 자, 서울에서 우리가 제주도로 간다고 하자. 근데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제주도로 갈 때 우리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하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네 가지라고 할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배를 타는 거랑 비행기를 타는 거는 우리가 동시에 탈 수 있니?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그치? 그러니까 배를 타는 것과 비행기를 타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네 가지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3 플러스 4에서 7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인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치? 이해되나?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이해되지? 자, 분류의 법칙 항상 생각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분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분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분류한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분류할 때는 어때? 빠짐없이 분류를 해야 돼. 그잖아. 이런 거 있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봐봐. 비교를 해보면 이런 형태.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 때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여기가 뭐 2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로 분류하잖아. 1번, 2번, 3번 이런 형태. 그지? 1번은 첫 번째는 x가 2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분류하지 않냐? 이렇게 분류해야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인 거야. 그리고 실제 너희가 이제 이거 풀었을 때 부등식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럼 이 범위 풀고 이 범위 풀고 이 범위 풀어서 어떻게 해? 그때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이 각각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범위에서 합집합이잖아.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지. 생각해봐. 이 범위가 교집합이 생길 수 있니?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갑자기 이상한 거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기억해야 돼. 뭐 x-2 절대값, 그다음에 x-4 절대값이고 뭐 5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 이거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잖아. 1학년 때. 그치? 이게 바로 케이스 분류 합의 법칙인 거야. 그러면 이 범위일 때 구하고 이 범위일 때 구하고 이 범위일 때 구해서 그 각각의 해를 어떻게 해? 합집합이야. 합집합을 하는 거잖아. 또는이니까 합집합. 그치? 자, 그거랑 이제 약간 의미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는 순차적인 진행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치? 순차적인 진행이다. 거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 지금. 그래서 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가 N일 때, 자 예를 들어버리는 게 쉽겠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A라는 지점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학원이라고 할까? 우리가 학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걸 생각해보자. 학원에서 일단은 그러면 여기 정류장? 자, 학원에서 우리가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이 만약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뭐 세 가지, 뭐 네 가지를 할까?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방법. 그러니까 버스가 뭐 여기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학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잖아. 그냥 너희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4 곱하기 4. 그치? 학원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니까. 4 곱하기 4에서 16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근데 왜 곱해주냐 이거잖아.
그치? 그걸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학원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사건을 우리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그 경우수가 4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4가지니까 두 개를 곱한다라고 해서 16이야. 그치? 자, 그 다음 생각해봐. 그러면 이러잖아. 내가 지금 어때? 학원에서 정류장까지 갈 때 이 길을 하나 택한 거야. 그럼 이 길 하나 택한 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B, 즉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어? 4가지 선택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선택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4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순차적인 진행이다라는 말을 써. 그치? 이거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학원에서 집에까지 가는 게 일의 끝이야. 일을 끝마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고백 법칙은 일이 뭐 할 때? 끝날 때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곱한다? 일이 끝날 때까지 곱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될까? 그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고백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수용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 수용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순서성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거. 이런 건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줄게 지금. 그래서 어떨 때 곱하고 어떨 때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그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 이제. 근데 여기는 뭐 우리가 고등수학 상하에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을 것 같아. 자, 뭐 그렇다는 얘기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 밑줄 그어볼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첫 번째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그 합의 법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또는 그 다음에 이거나 그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결국은 그게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제가 나와 있지 지금? 버스 노선하고 지하철 노선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 보고 3 플러스 4는 7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쭉 읽어봐.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 문제? 그 주사위 문제라고 생각해보자. 주사위 문제. 자, 주사위 문제는 너희가 이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근데 주사위 문제를 쌤이 조금 정리를 해줄게.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일단 2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기준이겠지. 2개의 주사위. 자, 2개의 주사위를 거기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할까? 자, 문제를 풀어보자.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보이지 지금? 눈의 수의 합이 얼마? 6인 경우? 그치?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6인 경우의 수. 그치?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답이 뭐냐면 5가지야. 그냥 아무게 하면 돼 이거.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자, 눈의 수의 합이 6이다 라고 했을 때 주사위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2개의 주사위를 던지지. 그럼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나? 36가지잖아. 6 곱하기 6. 그치? 그럼 그 6 곱하기 6을 다 접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적는 거야. 1,1부터 점점점점 하고 2,1. 알겠지? 그러니까 주사위 문제는 빠뜨리지 않고 나오잖아. 학교 시험에서. 그치? 그 다음에 2,1부터 여기는 6이지? 2,6, 그 다음에 2,6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1에서 어디까지? 3,6. 그 다음에 4,1에서 3,6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5,1에서 5,6. 그 다음에 6,1에서 6,6.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야 안 틀려. 그래야 안 틀려. 근데 이제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해라. 이게 이제 총 해서 몇 가지야? 36가지야. 6 곱하기 6에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근데 눈의 수의 합이 6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씩 생각하는 거야.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라고 생각해. 그럼 1층에서 지금 6이 나오는 경우는 뭐야? 어떤 경우야? 1, 5가 있잖아. 하나씩 찾으면 돼. 하나씩 찾으면 돼. 하나씩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 여기가 한 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지금 몇 가지냐면 5가지야. 5가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자, 일단은 눈의 수열이 6이라고 하면 여기서 1 빼면 돼. 1 빼서 5가지라고 그냥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정리를 해줄게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거기 보면 눈의 수열이 9가 되는 경우? 그럼 9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 일단 지울게.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문제 풀 때 시간을 좀 아끼라고 선생님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눈의 수열이 5인 경우에는 일단 써볼까 그러면 1층에서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2,4, 그 다음에 3층에서는 3,3, 그 다음에 여기는 4,2, 그 다음에 여기는 5,2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눈의 수열이 9인 경우는 어떻게 돼? 9인 경우 9인 경우는 1층에서 그냥 생각해. 머릿속으로 생각해. 1층에 있어? 1,1 없지? 2는 없잖아. 그럼 3은? 그러면 3,6이지. 그치?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6, 얼마야? 3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야? 이 경우는 몇 가지? 4가지야. 4가지. 맞냐? 4가지?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9일 때는 더해서 뭐가 되면 돼? 그러니까 9일 때는 더해서 13이 되면 되는 거야. 그치? 더해서 13이 되면 되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그 가지수가 된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 봐봐. 눈의 수의 합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6인 경우, 7인 경우, 그 다음에 8인 경우, 9인 경우, 10인 경우, 11인 경우, 12인 경우까지 나눌 수 있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 봐라. 이거 몇 가지야? 1 빼면 돼. 1가지. 그 다음에 3인 경우는 2가지. 그 다음에 4인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5인 경우는 4가지. 그 다음에 6인 경우는 5가지. 그 다음에 7인 경우는 6가지. 이렇게. 이해되나? 근데 8인 경우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서 13이 되면 돼. 그래서 여기 몇 가지야 돼? 5가지. 이해되나?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2부터 7까지는 1 빼면 된다. 이거 알아두면 되게 편해. 그리고 8부터는 더해서 얼마가 되면 13이 되면 돼.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야? 4가지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 여기는 몇 가지? 1가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면 이제 너희가 응용할 때 되게 편해. 알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 물어본 문제들이 나오긴 하잖아. 근데 이제 뭐 이게 1학년 때 나오는 거라서 고3 때 나오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나눠. 2부터 7까지는 1 빼면 되고 8부터 12까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13이 되게 하면 된다. 가지수. 그렇잖아.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두 주사의 눈의 합이 4의 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생각해봐. 야 4의 수.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의 법칙에 의해서 분류해야 되지. 그렇잖아. 두 눈의 주사의 합이 4의 수인 경우를 구하라고, 가지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분류해야 돼. 어떻게 분류해야 돼? 눈의 수의 합이 뭐인 경우? 4인 경우. 그 다음에 8인 경우. 그 다음에 10인 경우 아니야 이거? 이거밖에 없지. 이렇게 분류해.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4인 경우는 몇 가지? 3가지. 여기는 5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나올 때마다 이걸 막 세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야기 해주는 거야. 뭐 6의 배수의 눈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3가지, 5가지, 1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번에 하나의 팁이니까 하나 알아도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1학년 때 너희가 다 했을 거야. 자, 일단 경우의 수에서 이제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막 자세히 한 건 아니야 지금. 어차피 고1 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합의 법칙과 고비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라.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된다? 합의 법칙이다. 실제로 이 합의 법칙을 잘하는 사람이 확률 파트, 경우의 수 파트를 잘할 수밖에 없어. 분류를 잘못하잖아? 그럼 문제가 완전히 3초포로 빠지잖아. 너희가 알잖아, 경험에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분류를 어떻게 너희가 잘 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리거나 아니면 잘 안 풀리거나 그럴 거란 얘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자, 합의 법칙 일단 이거 봐. 뭐 특별히 여기 어려운 건 없어 지금. 지훈이 지금 잘 따라올 수 있지 지금.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합의 법칙은 일단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류를 해야 된다. 이 분류하는 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할 때 대부분 90%가 다 고배 법칙이야. 생각해봐. 수녀라고 적어도 어때? 고배 법칙이야. 다 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배 법칙은 너무 많이 나와. 그치? 다 고배 법칙이야. 수열과 조합 다 고배 법칙. 그치?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순차적인 진행을 이야기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 어떤 일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아. 일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일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일이 끝날 때까지. 즉 내가 학원에서 집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집에까지 도착해야 일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어때야 돼?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가면은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 때 너희가 조금 적용을 할 수 있어. 알겠지? 일이 끝날 때까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조금 이해됐나 이제 여기까지? 뭐 됐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대비 개념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 그치?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 거기 보면.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동시에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 동시에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일 수도 있긴 해. 그잖아. 내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그치? 그럼 그게 동시에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여기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순차적인 진행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연달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 A와 B가 어떻게 연달아 일어난다. 연달아 사건 A와 B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생각해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어떻게 연달아 일어나지 않나?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야? A만 일어나면 돼? B만 일어나면 돼? 아니야. 모두 일어나야 돼. 사건 A와 B가 어때야 돼?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치? 모두 일어나야 돼.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은 하나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일어나야 돼. 둘 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걸 암결로 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의미도 거기 쭉 다 나와 있어 지금. 거기 보면 나와 있네. 예제 2번 한번 너희가 볼래? 그 5페이지 봐봐. 제일 밑에. 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시호는 옷장에서 티셔츠, 블라우스, 스웨터의 세 가지 상의와 그 다음에 청바지, 긴 치마, 멜빵바지, 체크무늬 치마의 네 가지 하의가 있다. 근데 이제 외출할 때 얻는 방법 있잖아. 그걸 생각해보면 되네. 그런 이게 제일 가장 현실적인 거 아니야? 너희가 외출할 때 옷을 고를 때를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고배 법칙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 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거기서 보면 이제 결국은 3 곱하기 4 해서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지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 뭐 이건 뭐 풀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래? 예제 1번 있잖아.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예제 1번이 이게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이거? 이거 1학년 때 생각나? 예제 1번이 이거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그래? 예제 1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도란 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란 수열이다. 지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해 지금. 완전 이게 개념 설명이 1학년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그래도 다 기억은 나지 웬만큼.
웬만큼은 기억이 날 거니까. 자, 이게 이제 결합순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태풍이 부는 날 5명이 모자를 쓴 거야. 모자를 쓰고 밖에 나갔어. 근데 모자가 다 날아간 거야. 바람에 의해서. 근데 그 5사람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의 모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결합순열이야. 그치? 결합순열이잖아. 근데 이제 결합순열을 어떻게 해야 돼? 수용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해야 돼. 그치? 그럼 결합순열도 마찬가지 수용도라고 하는 거를 다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결합순열. 그치?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은 진짜 조금 힘들어. 왜냐면 응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응용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 보면 이제 얘가 들어져 있네.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4명의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을 한 개씩 꺼내놓고 다시 한 개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했다. 이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낸 핸드폰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뭐야? 결합순열이라는 얘기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수용도를 다 그려봐야 돼. 그럼 4명의 학생을 A, B, C 대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대로 풀게.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그럼 일단 A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어떻게 해?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BCD라고 소물 BCD라고 하자. 그러니까 소문자. 그럼 여기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인 거지 이렇게. 이게 수용도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가지고 다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암기한 거를 이야기해줄게. 근데 이제 암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게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별 암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 그리고 고3 때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 선생님은 생각했을 때. 고1, 1학년 때 이제 다 나오는 거라서 그럼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야. 한번 해봐 이제. 한번 수용도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게 이런 게 수용도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럼 바로 한 번씩 생각해보게. 됐지? 자, A가 이제 B라는 핸드폰을 선택했어. 그럼 이때 이제 B는 B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일단 다 써봐 이렇게.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생각해봐. A, C, D? 그러니까 A 선택할 수 있고 C 선택할 수 있고 D 선택할 수 있지 이렇게. B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봐. C는 B, A지. 그럼 C는 C를 선택하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A, B니까. 일단은 A하고 B는 이미 선택됐잖아. 그럼 여기 뭘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기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거밖에 안 돼. C가 D를 선택하고 D가 E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A, B, C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는 B, C지. 그러면 여기 C잖아. 그럼 C는 C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다 되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지금 다 A도 되고 T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지금 다. 그 다음에 여기는